오늘의 사연 읽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에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었어요. 그 위로 그의 손끝이 스쳤고 차가운 감촉에 온몸이 떨렸어요.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가움이 오래된 외로움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봄비가 예고도 없이 쏟아졌어요. 산속 나무들 사이로 거세게 흩날리는 빗줄기 속에서 김미정은 제대로 발을 헛디뎌 그만 젖은 낙엽 위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땅바닥에 뒹굴며 비에 젖은 셔츠와 바지는 금세 그녀의 몸에 들러붙었어요.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린 상태였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이 산을 택한 게 후회스러웠지만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충동적인 등산이었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외출이었어요. 젖은 옷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한기가 점점 허리와 가슴 아래를 타고 내려왔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더 민감하게 느껴졌고 젖은 브래지어 아래로 몸이 움찔거리듯 반응했어요. 미정은 이대로 실려가거나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뭔가 튀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확실히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발소리는 가까워졌고 곧 그녀 앞에 하나의 그림자가 섰어요.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위아래로 드러나는 다부진 체형. 남자는 젖은 미정을 보며 가만히 무릎을 꿇더니 다친 발목을 살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발을 감쌌어요. 그 순간 미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묘한 온도가 발목을 따라 올라왔고 그의 손가락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한동안 사람 손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그 감촉만으로도 속에서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업었어요. 허리에 닿는 팔 힘이 단단했고 젖은 셔츠 사이로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 옆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고정되었는데 미정은 그 손이 옷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살을 직접 더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피부 사이로 스며드는 그의 손가락 감각이 온몸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등 뒤로 닿는 그의 가슴과 배의 온도는 차가운 옷감 속에서 마치 심장이 고동치듯 진동처럼 전해졌어요.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조립식 산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대피소 안은 작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그는 조용히 불을 지피고 수건과 담요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옷가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남성용 후드 셔츠와 반바지였어요. 미정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렇게 젖은 상태로는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어요. 그가 등을 돌리고 외투를 걸치고 문 앞에 서 있자 미정은 조심스럽게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셔츠가 살에 들러붙은 채로 벗겨질 때 그 마찰이 너무나 또렷하게 피부에 남았어요. 브래지어를 벗는 순간 몸에 퍼지던 서늘한 기운과 젖은 속살 사이를 지나가는 공기의 느낌이 오히려 짜릿했어요. 그의 그림자가 창가 너머 어른거리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자극처럼 느껴졌어요. 속옷 없이 입은 셔츠는 그녀의 몸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걸 입은 채 그는 내게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을 건넸어요. 그의 시선은 분명하게 그녀의 몸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게 더 끌렸어요. 말로 꺼내지 않는 욕망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주 앉은 그의 다리와 미정의 무릎이 스치자 둘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몸을 돌릴 때마다 셔츠가 젖은 가슴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는 애써 눈을 피하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코끝이 닿을 듯 가까워졌을 때
미정은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보다 둘의 숨결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밤 대피소 안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각으로 느꼈어요. 촉촉하게 젖은 옷 사이로 퍼지는 은밀한 체온과 말없이 스치는 시선이 방 안을 조용히 휘돌았어요. 살결이 닿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엔 그보다 더 가까운 어떤 것이 둘 사이를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정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반응했던 적이 언제였더라. 그녀의 등줄기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감각은 단순한 외로움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다시 느낀다는 생생하고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그녀의 젖은 옷 사이로 들어온 건 단순한 남자의 손길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아온 욕망과 잊고 있던 사랑의 예감이었어요.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립식 산장의 조명은 희미했고 그 안은 외부보다 더 조용했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 밖을 두드렸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김미정은 긴장된 몸을 풀기 위해 담요를 어깨에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젖어있는 살갗은 쉽게 식지 않았어요. 그녀는 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들었어요. 작은 머그잔은 손바닥보다 작았고 그 안에 온기가 손끝부터 손목까지 천천히 번져갔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퍼진 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준호의 시선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어깨 위로 축 늘어져 있었고 셔츠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는 아직도 물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곡선이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촉촉한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미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도요.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 하나를 더 그녀의 무릎 위에 덮어주었어요. 그가 허리를 숙이며 다가올 때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땀 냄새와 가죽 가방에서 배어나온 묵직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의 가슴이 그 향에 자극받은 듯 조금씩 조여들었어요. 그의 손등이 실수처럼 그녀의 무릎에 스쳤고 그 순간 미정은 숨을 멈췄어요. 너무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무언가가 단숨에 그녀의 피부를 타고 번졌어요.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더 얇고 그 망설임이 더 짜릿했어요. 불빛이 깜빡거리며 둘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어요. 둘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시선을 교환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이 충분했어요. 그리고 시선은 입술로 향했다가 천천히 목 아래,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미정은 모르게 담요를 꽉 쥐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허벅지 안쪽에선 열기가 돌았어요. 그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도 몰랐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그 순간 그 남자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숨막히도록 좋았다는 거예요. 준호는 불을 더 피우겠다며 자리를 일어섰어요. 장작을 하나 더 넣는 그의 팔 근육이 셔츠 틈 사이로 드러났고 미정은 그 모습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어요. 그 순간 그가 돌아보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사이에는 다시 정적이 흐르고 그 정적은 이번엔 너무나 노골적으로 달아올랐어요. 둘은 동시에 아무 말도 없이 날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이의 공간은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어깨가 스쳤고 팔이 닿았고 손등이 겹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지했어요. 미정은 담요를 느슨히 풀었어요. 몸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 아래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했고 그 온도는 그녀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닿았어요. 준호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손은 말없이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강렬했어요. 그게 더 위험했어요. 그게 더 설레었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어느 순간 서로의 얼굴이, 이마가, 코끝이, 입술이 천천히 닿을 듯 말 듯 멈춰섰어요. 입술이 마주 닿지는 않았지만 그 틈에 감도는 감정은 오히려 어떤 키스보다 더 뜨거웠어요. 미정은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런 거리를 공유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 그 좁은 산장에서 두 사람은 말 없이 서로의 숨결을 아는 채 천천히, 조용히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서로의 살은 닿지 않았지만 피부 아래 가장 민감한 감각들만이 서로를 감싸 안았어요. 침묵 속에서 피어오른 사랑은 욕망보다 더 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흘러갔어요. 아침은 잔인했어요. 햇살은 여느 날처럼 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이 어쩐지 허전했어요. 김미정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어요. 낯선 이불 위, 준호의 흔적이 남은 산장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느꼈어요.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은 밤새 그 남자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산길은 낯설고 길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어요.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진하게 남았어요. 미정은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 컵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던 어제의 커피 향이 다시 코끝을 건드렸어요. 입술이 기억하는 온도, 혀끝에 남아있는 쌉싸름한 여운, 그리고 그 커피를 건네던 그의 손과 눈빛이 아직도 미정의 가슴 한복판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녀는 손등을 내려다 봤어요. 어젯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던 그 자리, 거기에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터치가 아니라 체온, 애무가 아니라 묵직한 시선처럼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TV 소리도 시끄럽게만 들렸고 책을 펼쳐도 글씨가 흐릿하게 맴돌 뿐이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침대에 눕지 못했어요. 이불 안에서 혼자 뒤척이며 다리를 꼬고 몸을 웅크리고 어제의 그 숨결을 떠올렸어요. 젖은 셔츠 사이로 느껴졌던 바람, 담요 아래에서 닿은 팔과 팔, 셔츠 안쪽에서 은근히 굴곡을 따라 움직이던 공기, 그것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몸 깊숙이 각인된 감각이었어요. 그녀는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을 들어 올렸어요. 허벅지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고 가슴 아래로 심장이 또박또박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디 갈 건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버스를 타고 다시 산 근처로 향했어요. 내려서 마을을 지나고 조금 걷다 보니 준호 아웃도어라고 적힌 작은 캠핑용품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조심히 열었어요. 그 안에서 그는 말없이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말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둘은 서로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반가움도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환영이 담겨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갈래요? 대사는 없었지만 그가 손짓으로 가리킨 작은 테이블엔 어제와 똑같은 커피 향이 퍼져 있었어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준호가 다시 마주 앉았어요. 둘은 컵을 들고 천천히 입을 댔어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작은 웃음이 미정의 입꼬리를 스쳤고 그 웃음은 준호의 눈가로 옮겨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손등을 탁자 위로 올렸어요. 미정은 천천히 손을 올려 그 위에 얹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날 밤 산장에서 이어지지 못했던 감정의 끈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방식으로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캠핑샵은 영업을 마친 뒤에도 불빛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조용히 커튼을 내렸고 김미정은 그 작은 공간의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대화도 없었지만 몸의 움직임은 그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텀블러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건넸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손끝을 스쳤고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촉을 살짝 오래 느끼고자 손끝을 조금 더 남겨두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볼륨은 작았고 숨소리는 그보다 더 선명하게 울렸어요. 집에 안 가실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것도요. 준호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자신이 숙소로 쓰는 작은 샬레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목재 향이 배인 작은 방, 난로가 은근히 따뜻한 열을 품고 있었고 트림구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서툴게 서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어요. 무게가 없었어요. 하지만 존재감은 뜨거웠어요. 천천히 손이 목덜미로 올라갔고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어요.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 안에서 미정의 살결이 드러났어요. 속옷 위로 젖은 감촉은 사라졌고 그 대신 체온이 닿았어요. 그의 손바닥이 가슴 옆을 지나 늦은 나이에 탄력을 따라 서서히 중심을 향해 움직였어요. 브래지어를 풀어낼 때 그는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 그 곡선을 따라 기억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가슴 아래로 퍼지는 묘한 감각에 다리 안쪽이 스르르 풀려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준호는 바지를 벗으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60대의 그것답게 부드럽고 단단했고 욕망보단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팬티를 내릴 때 허벅지 안쪽을 따라 내려오는 그의 손끝이 마치 오래된 악보를 읽듯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둘은 말없이 침대에 올라 천천히 몸을 맞댔어요. 서로의 체온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가슴 위를 지나 배꼽 아래로 내려갔고 그녀는 다리를 살짝 벌려 더 깊숙이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숨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눈빛은 더 간절해졌어요. 땀이 등에 배어들고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지 않아도 둘의 중심은 이미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그녀 안을 탐색할 때 미정은 숨을 삼키며 그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젖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허리를 따라 느껴지는 진동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뛰고 있었어요. 삽입은 조용했고 움직임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폭풍처럼 그녀를 뒤흔들었어요. 속을 밀고 들어올 때 그의 이마가 그녀의 목에 닿았고 입술이 어깨 위를 스쳤어요. 미정은 허벅지를 조여 그를 더 강하게 안았어요. 그 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체온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사랑은 뜨겁지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의 온도로 그들의 몸을 감쌌어요. 정지된 듯한 순간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내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해가 뜨기도 전에 미정은 눈을 떴어요. 베개 위로 준호의 팔이 조용히 내려와 있었고 그 손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녀의 삶엔 큰 울림처럼 느껴졌어요. 이불 속에서 살짝 몸을 뒤척이자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인데도 오래된 사람처럼 익숙했고 단단한 온기가 등줄기를 따라 스며들었어요. 한동안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한 줄기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어깨 위를 타고 흘렀어요. 그 빛이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는 듯 했어요. 옷을 입고 샬레를 나설 때 준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정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눈인사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고 미정은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 있냐는 딸의 목소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한숨 끝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지. 그 말에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찌르듯 저려왔어요. 살면서 사랑을 허락받은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장에서 만났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조용한 웃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준호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그녀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캠핑샵 안에서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은 이제 미정에겐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그의 손등에 난 상처, 무릎에 박힌 굳은 살, 그 작은 흔적들이 그녀에겐 하나하나 소중한 정보였어요. 어느 날 준호는 미정을 조용히 데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소로 데려갔어요. 산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간 곳, 낡은 벤치 하나와 작은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세상이 온통 녹음으로 물든 듯했어요. 그 풍경을 앞에 두고 준호가 말없이 팔을 벌렸어요. 미정은 말없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외로움이란 단어는 기억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침대에 눕지 않았어요.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고 베개를 끌어안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의 숨소리, 가슴에 닿는 팔, 허벅지를 스치는 다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리듬처럼 그녀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와 함께 작은 산장 앞에서 숯불에 고구마를 구웠고 때로는 둘이서 텐트를 쳐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어떤 시간에도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었어요. 잔주름 사이로 올라간 입꼬리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넌 지금 살아있구나. 그날 밤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엔 욕망도 슬픔도 기억도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맞춤 하나로 미정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단지 밤을 채우는 남자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이라는 걸. 사랑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의 온도로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